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남지사의 장남이 사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셈이고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 구속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오후에 영장 실질 심사를 했었는데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법조인들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범죄가 소명되고 그리고 또 도주인멸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4g을 했는데 2g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와 같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후에 만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2g의 행방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마약 관련되는 사건 자체가 상당히 중한 범죄다 보니까 그것도 영장 발부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 씨가 중국에서 몰래 밀반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이 그냥 들여올 정도로 좀 관리가 그렇게 허술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른바 유엔에서 지정하는 마약 청정국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뭐냐 하면은 10,000명 그 인구 중에 어떤 마약으로 단속된 사람이 20명 이하면은 마약 청정국인데 여전히 아직까지 마약 청정국입니다만 우리나라가 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특송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개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점점 많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와 같은 필로폰을 들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항에서 단속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공항 검역에 어떻게 보면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와 같은 여성이 속옷에다가 이와 같은 것을 마약을 가지고 왔던 케이스도 있었는데 아마 잡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항에 있어서의 어떤 마약 검색 그러니까 여행자를 통해서 직접 들여오는 부분에 대한 검문 검색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조건 만남을 하는 채팅 앱에서 같이 할 여성을 구하다가 덜미가 잡힌 거고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걸 왜 굳이 같이 하지? 이렇게 좀 혼자 하면 안 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들만의 은어가 또 있더라고요. 얼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은어를 하는 이유나 배경이나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SNS, 이 소셜 미디어가 이와 같은 불법 마약류를 유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남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담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정 메신저를 통해서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본인이 투약했던 사진 그리고 투약하는 동영상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알고 봤더니 그것을 받았던 사람은 경찰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이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범죄학적으로 범죄 심리적으로 봤을 때에 이번이 과연 처음이겠느냐. 처음에는 은밀하게 해오다가 그와 같은 것들이 한 번, 두 번 해도 적발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대담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SNS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함정수사나 이걸 통해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필로폰이라든가 어떤 직접적인 어떤 단어를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해서 경찰이 감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필터링에서 이 우회를 하기 위해서 휘로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얼음이라든가 미국 결정체 자체가 얼음을 부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아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자신들만의 은어를 써서 은밀하게 하는데 여전히 아시다시피 조건 만남을 통해서도 보면 성매매도 이루어지는 그 단속뿐만 아니고 지금 이번 케이스 같이 성매매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마약도 단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럼 왜 여성을 찾느냐 했을 때에 이 히로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이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힘을 증강시키고 잠을 자지 않게 하는 그런 또 폭력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어떤 효과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중독성이 있고 사람의 인간이 피폐하게 되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성적인 어떤 쾌감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욕구가 더 강해지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보면은 상당 부분 보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마약을 하면서 환각 파티를 하는 그런 용어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사라진 필로폰 2g의 행방을 밝혀야 하긴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제목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저도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에는 범죄 사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약 그리고 소지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그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그 벌금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올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외국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과연 그럼 판매 목적으로 했느냐. 이 경우에 따라서 형이 상당 부분 왔다 갔다 하고 더불어서 과연 이번이 처음인가. 결국 상습성이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처벌이 높게 되는데요. 지금 이 현재 그 수사 경과를 보면은 초범이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어떤 전과가 있어야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그 습벽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처벌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우리가 머리에 있는 모발로서 보통 다 입증이 가능한데요. 국과수를 통해서 모발 검사를 하면은 통상 우리가 한 달에 1cm 정도가 모발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에서 가까이 1cm 정도의 모근에서 1cm 정도가 어떤 이 마약 성분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한 달 내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5cm 넘는 그 머리카락에서 이 머리 끝 쪽에 어떤 이 모발 마약 성분이 발견됐다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대여섯 달 전부터 마약이 투여됐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국과수의 어떤 그런 마약 성분 이 검색 결과에 따라서는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제는 코미디언 김미화 씨가 중앙지검의 모습을 보였고 그저께는 문성근 씨가 나왔고 지금 이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형법적으로 봤을 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고 일반적인 형법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나 아니면은 지금 국정원을 통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국정원법상의 그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그 두 가지 형법이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으로 하면은 2009년이나 10년에 9월 달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사건은 현실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 이후에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관여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쳐간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말씀하신 것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검찰의 칼날이 갈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그 물증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완전한 어떤 연결고리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의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조인으로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조심스럽게 본다고 하지만 언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예측도 하고 싶은데 지금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라는 증언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만약에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선까지 물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다시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2012년 대선 개입 그리고 또 정치 관여 문제로 해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던 것이죠. 결국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이와 같은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원세훈 원장이 이와 같은 형법적 칼날이 갖고 그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인 것 같은데 결국 원세훈 원장을 비롯해서 다른 객관적인 어떤 물증
입증을 통해서 이 부분이 보고가 되고 지시가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말씀하신 것대로 이 그 검찰청 포토라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 수가 있겠지만 이 그 원세훈 원장 정도 선에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했는 것이고 예. 또 이것이 어쨌든 보고는 됐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까지 보고가 되거나 그로부터 어떤 그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 이 부분까지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전선에서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수사가 머무를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요. 특히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 쪽에서 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그 개혁 TF 내에서 기존에 있던 문건을 가지고 지금 계속 물증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불쾌하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무대응을 하지만 오늘 그 보도를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기다리지만 정면 대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걸 보면은 차근차근 그와 같은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을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국정원 내에서의 어떤 그 문건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른바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를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는 것이 예.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서의 어떤 당선되는 문제 그리고 또 시정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청년에 대한 지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권 차원에서 그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내지는 직권남용 부분으로서 고소 고발을 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그 언론 인터뷰까지 해온 그런 예.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문성근 씨라든가 김미화 씨 같은 그런 어떤 문화예술일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부분이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 다른 그 정치적 세력을 압박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 정치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 이것이 또 어떤 국내 정치 상황을 굉장히 또 혼란스럽게 만들 여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서요. 이것도 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이 IP 카메라라고 하는 카메라가 몰래 카메라로 이용이 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IP 카메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CCTV인데 CCTV를 집에 있는 내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노트북을 통해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CCTV다라고 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그 아이를 돌본다든가 아니면 연세가 드신 그 부모님들이 건강이 어떻다는가 아니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들이 가만히 잘 있느냐 예. 이걸 보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것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이번에 잡힌 그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비밀 번호를 보통 보면 쉽게 말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걸 예, 이용을 예. 해서 몰래 침투를 해가지고 결국 이것을 제3자가 조작을 하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보면 Enemy of States라든가 이런 외국 첩보 예. 영화를 보듯이 해서 망에 접속을 해서 그것을 해킹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 해킹해서 여성들의 은밀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녹화해서 이 인터넷에 공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네. 특히 여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게 있거든요. 아하. 근데 저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이 보도를 보고 어쩌면 저도 집에서 항상 편하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궁금한 게 만약에 제가 그런 해킹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금융 정보나 제 개인 정보 이런 거를 재산상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에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뭘 은밀한 부위만 이렇게 해서 또 인터넷에 유포를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이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을 해킹해서 내부에 있는 것들을 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뭔가를 비위를 체크할 수 체크해서 증거로 삼아서 협박할 수 있는 그 증거로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봤을 때는 이것을 이제
은밀한 어떤 그 음란한 영상을 어떻게 외부에 유출하는 것으로 지금 처벌을 한다고 해서 이른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앵커가 제 둘이서 통화하는 것을 제3자가 감청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IPTV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최초에 설정됐던 간단한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또 이 시스템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보안을 그 패치를 해서 붙여가는 그런 식의 어떤 예방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 살펴보면서요. 사실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탈의실이죠. 여성 탈의실에 설치된 건 이건 어떻게 또... 저는 그러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 또한 깜짝 놀랐는데요. 탈의실에는 설치하면 안 되죠. 예. 원래 그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에 그와 같은 어떤 개인의 어떤 은밀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것을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 경고문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설치를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미리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도난이라든가 절도를 봉지를 본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설치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설치하는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치 단계 자체에서부터 어떤 조심을 해야 되고 이것은 달리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가 몰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